짧고 굵게 나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제 눈과 귀를 사로잡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회담 전날 아침에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굉장히 긴장되는 포스트를 올렸었잖아요.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등을 습격하고 나쁜 짓들을 한다고 이런 나라랑은 사업을 못한다라는 굉장히 긴장되는 멘트를 날렸었습니다. 이 포스트 하나로 회담이 파국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대표단 입장에서는 이게 함정인가? 선방을 날리는 건가? 여러 생각이 들었을 텐데 다행히 이 부분은 회담을 하는 와중에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실제 회담에서는 대부분이 피상적인 이야기들로 딱히 긴장이 있지도 않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치하하면서 칭찬 융단 폭격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고 김정은과 골프를 한 판 치자라는 농담까지 날리셨어요. 자, 금일 회담에서 있었던 두 가지 주제 중에 마지막 하나는 투자에 관련된 부분으로 웬만해서는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이전에 첫 번째 주제는 일단은 회담에서 대북 관련 이야기가 대화의 절반을 차지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측이 한국반도를 세계 유일 분단국으로 지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 구축 역할을 요청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과 대북 관련 이야기에 굉장히 신나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 이렇게 대북 평화에 집착한 이유는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과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2018년, 19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된 적이 있었죠. 이때 하노이 회담 결렬로 수상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친 기회로 인식을 하면서 제도전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컴플렉스가 꽤 심하기 때문에 이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오바마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능가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이미 어거지로 끼워 맞출 수 있는 이스라엘, 이란 종식, 곧 앞으로 기대가 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여기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까지 더해진다면은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수상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로는 올해 말로 김정은과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거고요. 26년 1에서 2월에 한국, 미국, 일본이 노벨위원회에 트럼프를 추천을 하는 겁니다. 26년 3에서 9월 중에는 북한은 이미 여러 개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하는 수준에서 서로 경제를 개방을 한다면은 관광이나 건설 프로젝트 등이 있겠죠. 그럼 노벨위원회에서도 트럼프의 한반도 평화 기여를 꽤 높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 10월에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도 있겠죠. 26년 11월 오슬로 시상식에서 트럼프가 수상 연설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기대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피상적인 이야기에 묻혀서 굉장히 빨리 이 부분이 지나갔는데 우크라이나와의 히토류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 시점에서 중국에게 목줄을 잡히고 있는 이 히토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건데 히토류가 이제는 미국에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거래가 단순 자원 확보가 아니라 미국 경제 안보 전략의 핵심인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재정 지원을 대가로 우크라이나 히토류 지분 일부를 확보를 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죠. 물론 중국의 채굴, 정제기술, 생산 능력,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 공급망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여러 갈래에서 히토류를 소싱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자원을 활용해서 중국 의존도를 20에서 30% 정도 줄이는 게 현실적인 목표고요. 장기적으로 미국 내 히토류 채굴을 우크라이나 협력과 병행을 하면은 5에서 10년 내에 중국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내에 히토류 채굴 및 정제 기업, 그리고 건설 및 중장비 기업들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미 국방부가 4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 15%를 확보한 MP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미국 국방부와의 협력으로 프로젝트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으로 재건 투자 기금에서 히토류 정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다만 브리톨라이트 정제 기술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저가 경쟁에서 밀릴 수는 있어요. 에너지 퓨얼스 같은 회사는 23년 폴란드 우라늄 공급 협상으로 동유럽 네트워크가 좋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우라늄 광산도 운영해봤고요. 미국 에너지부와도 비즈니스 커넥션이 좋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에 충분히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히토류에서 틈새 시장 공략에 좋고요. 리스크라면은 MP 머티리얼즈 대비 시설이 아직 소규모고 정제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건설 및 중장비 쪽으로는 플루오라는 회사가 있죠. 2018년에 우크라이나 키이오 가스 플랜트를 준공한 적이 있고 이라크 재건, 아프가니스탄에 기지를 건설한 적도 있고요. BHP, 리오틴토 등을 고객으로 모시고 있어서 도로나 전력, 광산 인프라 설계나 건설에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전쟁 지역 인프라 전문성으로 재건 투자 기금의 우선 계약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캐터필러는 우크라이나 농업 건설 장비 공급 경험이 있고요. 시리아 재건에도 참여했었고 콩고 광산 개발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광산용 굴착기나 트럭, 우크라이나 노천 채굴에 적합하고요. 국방부와도 커넥션이 좋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에 빠질 수가 없겠죠. 앞으로 MP 머티리얼즈나 플로어, 캐터필러 등은 주가가 조정을 받는 국면들이 도래한다면 조금씩 사 모아가는 것도 꽤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